우리와 가까운 존재인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유인원들을 비롯해서 제법 많은 동물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행동에 대한 책을 언젠가는 쓰려고 동영상을 제가 지금 전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코알라가 길거리에서 막 다가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주면 열심히 받아 먹어요. 코알라가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코알라가 와서 이렇게 앞에서 얼쩡거렸는데 사람이 귀엽다고 물을 줬으니까 먹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초지종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아놓은 많은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이제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제가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의 사파리 여행들을 이렇게 가시면 제일 보고 싶은 동물이 뭐 보나마나 사자, 코끼리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다 위험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동영상 하나에 보면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계속 쫓아와요. 보면 코끼리의 머리 한가운데 시커먼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사태를 보니까 밀렵꾼한테 총을 맞은 거예요. 거의 뇌에 가서 박힌 거예요, 총알이. 근데 그 코끼리가 상황 판단을 해본 거겠죠. 코끼리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거든요. 코끼리가 한 행동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그 코끼리는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인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겠죠. 그 스토리의 결말은 무사히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수술해서 총알을 꺼내고 목숨을 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와이 여행을 가면 하와이 여행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밤에 가오리 구경 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큰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리드하는 이제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이드 옆으로 돌고래 한 마리가 계속 가이드 근처를 맴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면 돌고래가 온몸이 낚싯줄로 챙챙 감겨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걸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를 이렇게 들어서 대주기도 하고, 여기 끊어달라고 대주기도 하고, 여기도 끊어달라 뭐 이렇게도 돌리고 다 해요. 그 돌고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리 봐도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칭얼거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받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캘리포니아의 연안에 큰 혹등고래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물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푹 하는 거죠. 고래가 물을 뿜어낸 거예요. 오, 살아있네? 그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물에 그냥 챙챙 몸이 다 감긴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혹등고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동물이잖아요. 잘못 접근했다가 혹등고래가 이렇게 그냥 몸만 뒤척여도 거기 그냥 맞으면 뼈 그냥 다 부러질 텐데, 거기 휴양을 하던 그 양반들 남자 두 사람이 그걸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혹등고래가 갑니다. 저만큼 나가다가 혹등고래가 가끔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공중에 뛰어 올랐다가 푹 물에 떨어지고 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대개 고래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우리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붙들려 있던 동물이 왜 그런 짓을 할까? 근데 거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한 5살쯤 먹었을 딸 아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저 고래가 왜 저러는 줄 알아. 왜 그러는데? 우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 저는 동의하고 싶어요. 그 꼬마의 관찰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동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모든 동물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그걸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찍힌 동영상인데요. 병이 얼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여우예요. 그 여우가 직선으로 그냥 달려와요.
달려와갖고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거 꼈어요, 빼주세요. 거의 정확하게 그 행동이에요. 근데 그 러시아 병사처럼 보이는데 군복 입은 팔뚝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목을 잡고 이래서 이제 빼줘요. 빼서 손을 놓자마자 총알같이 도망갑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여우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다. 그래서 그 호모사피엔스가 다니는 길 한복판에 나와서 기다린 거죠. 너무 귀여운 건 마지막 장면에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 한번 돌아보고 들어갑니다. 마치 나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지? 그러는 표정처럼. 저는 동물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 책의 제목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영어로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다. 동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정 급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등장한 게 한 5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지구 생명의 역사 38억 년에 비춰보면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지구를 정복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별로 없던, 그때는 두런두런 같이 살던 그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등극하는 그 과정에서 다 이제 우리를 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마도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의 초미의 관심사는 호모사피엔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들이 아주 세심하게, 예민하게 언제나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반전이 일어난 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가 이제 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한동안은 거리가 텅 비었었잖아요. 근데 웬걸 조금 지나니까 이제 동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동물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얘네들이 왜 안 나오지? 그래갖고 어느 날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퓨마가 길고양이처럼 돌아다니질 않나, 캥거루가 막 도로에서 막 경주를 하지 않나, 영국에서는 사냥들이 아이 쇼핑들을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졌잖아요. 동물들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나오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우리 때문에 못 나왔던 거고, 우리가 못 나오니까 걔네들이 코로나 때는 나와서 돌아다닌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거의 모든 동물이 야행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동물들은 야행성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웬걸 코로나 때 보니까 그 야행성 동물들이 대낮에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우리 때문에 낮에 못 돌아다니고 할 수 없이 걔네들은 밤에 돌아다니게 된 거다, 이거죠.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늘 속에는 저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인간이 진정으로 공감 능력이 출중한 동물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서 그들도 그들이 편한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고 해야만 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 뉴욕 대학에서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거기서 발표될 논문들의 면면을 보면요, 곤충에서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지금 동물 세계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곤충에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의식이라는 걸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경계가 무너진 지는 됐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존재인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유인원들을 비롯해서 제법 많은 동물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늘 기대하고 있었고요. 며칠 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데니엘 데닛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데닛 선생님은 의식에 관한 연구의 최고 권위자셨는데 특히
데니 선생님은 철학계에 다윈의 이론을 접목해서 알린 큰 인물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철학자들하고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생물학자들하고 참 많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도 수시로 서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저랑 만나면 뭐 항상 개미도 그래? 민벌레도 그래? 그리고 맨날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그 공헌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아마 데니 선생님의 폭넓은 의식에 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오늘날 생물학계에서도 뇌과학계에서도 이 정도로 빠르게 우리가 연구의 범위를 늘려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철학자들은 왜 그렇게 글을 어렵게 쓸까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은 읽기 어려운 책들을 많이 쓰셨다. 그러면 데니 선생님 뭐 글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래도 데니 선생님은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평이한 그 문체로 글을 늘 쓰셔서 아마도 철학책 중에서는 데니 선생님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데니 선생님 추모 영상을 한번 찍고는 싶었지만 선생님의 그 깊은 철학 논리를 제가 온전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어서 이걸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추모를 대신할까 합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던 분을 또 한 분 보냈네요. 요즘 주변에 너무 많이들 떠나셔서 허전합니다. 어쨌든 오늘 동물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못지않게 세상 많은 걸 관찰하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 제가 너무 머지않은 장래에 They Know 라는 제목으로 책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